2009년 1월 5일 중국 후베이성 수이저우시의 한 시골 마을. 마당을 쓸고 있던 왕 씨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문을 두드린 노인은 옆집을 찾아왔는데 아무도 없다며 혹시 아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옆집은 주더칭이라는 여성이 손주와 함께 사는 곳으로 이른 아침부터 그녀가 자리를 비울 리 없었기에 왕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주더친과 친한 슝전린이라는 남성에게 물어보겠다며 노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음에 오겠다며 떠났고 이상한 생각이 든 왕씨는 남편과 함께 옆집으로 가보았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아무리 불러도 안에선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문을 살짝 밀자 잠겨있지 않았는지 그대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망해 있는 주더친과 그녀의 손자였죠. 경찰은 이 사건이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 안을 뒤진 흔적은 물론 사라진 물건도 없었거든요. 범인은 여러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숨길 생각이 없는 듯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외지에서 일하는 아들을 대신해 손주를 돌보고 있던 주더칭은 온순하고 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원한에 의해 살해됐다는 걸 주민들은 믿기 힘들었지만 다들 공통으로 머릿속에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의심되는 사람이 없냐는 질문에 그들은 하나같이 떠올렸던 슝전린이란 남성을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곧 그가 운영한다는 고물상으로 가보았는데 안에선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한창 하고 있을 시간인데 아무도 없다는 건 좀 이상했죠. 문이 열려 있었기에 경찰은 안으로 들어갔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 고물상 옆 사육장에서 두 구의 남성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슝전린이 고용한 고물상 직원들로 몸에 남은 상처로 보아 동일범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이어 고물상 밖 고물을 쌓아두는 장소에서 네 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린 뒤 사라진 슝전린을 범인이라 판단하고 몽타주를 만들어 주변 일대를 탐문했습니다. 그들은 곧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근처에 있는 한 여관에서 그의 오토바이를 발견했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범행이 발생한 지 거의 12시간이 지났기에 그는 이미 다른 도시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전담팀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그가 우한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그가 우한을 자주 방문했다는 정보가 있었고 교통의 중심지라 어디든 가기 수월했거든요. 그들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 우한 일대를 돌아다니며 몽타주를 배포했고 1월 10일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쇄소를 운영했던 신고자는 오전에 근처 사진관에서 보낸 사진을 인쇄했는데 사진 속 남성이 수배지에 있던 슝전린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그가 말한 사진관으로 가보니 주인은 이미 사진을 맡겼던 남성이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원본은 보관하고 있다며 보여주었는데 그 사진에 찍힌 남성은 슝전린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에 경찰은 인력을 동원해 주변 일대를 탐문했고 몇 시간 뒤 인적이 드문 골목에 앉아있던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 중 그는 자신이 그들을 살해했다며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와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1974년에 수이저우시에서 태어난 슝전리는 어린 시절 자기가 성적이 좋고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지인들의 주장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그는 승부욕이 강하고 남을 비꼬는 버릇이 있으며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늘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학교에 들어가선 친구들과 싸우다 결국 퇴학당했고 1992년부터 그는 아버지를 따라 고초를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1995년에 그는 한 여성과 결혼했는데 돈을 잘 벌지 못했기에 둘은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 우한에서 그들이 사는 곳까지 고속도로가 뚫려 주변 일대가 크게 발전했고 덕분에 건설하고 남은 철물들이 그의 고물상으로 몰리며 그들은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1년 만에 그들은 고물상의 규모를 키우고 직원까지 뽑았다고 합니다. 모든 게 잘 풀리는 듯 보였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죠. 아이를 갖고 싶어 입양까지 하고 사랑으로 키웠지만 여전히 슝전리는 자신의 아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녀가 자기 가문의 대를 끊었다며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죠. 술에서 깨면 그는 매번 사과했고 아내는 그런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부터 슌전리는 근처에 사는 주더칭이란 여성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뒤 외지에서 고생하는 아들을 대신해 손주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33살이었던 슌전리는 자신보다 10살이나 많지만 적극적이었던 그녀에게 푹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낳아주겠다는 그녀의 말에 혹한 그는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합니다. 이혼의 책임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집과 함께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돈이 아까웠지만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기쁨에 이혼이 확정된 날 그는 주더칭을 찾아가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가정을 갖는다는 걸 두려워했고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다시 내리막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물시장 불황과 전 아내가 근처에서 고물상을 차리는 바람에 수입이 줄었고 빚에 시달리며 매일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이혼, 재산 탕진, 믿었던 여성의 배신, 이러한 압박 때문에 그는 자신의 내면에 악마가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그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속삭였죠. 최종 목적은 주더칭으로 정했지만 그 전에 용기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먼저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8년 1월 4일 아침, 그는 출근한 직원 2명을 불러 밥을 주며 술을 권했습니다. 그들을 골랐던 이유는 한 명은 지적 장애가 있고 다른 한 명은 귀머거리라 범행을 저질러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자 그는 한 명에게 닭장에서 알을 꺼내 오라고 했고 방심한 틈을 타 그를 살해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한 명도 살해했던 그는 이번에는 근처에 사는 여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성은 과거 전 아내와의 중매를 섰던 사람으로 전 아내와 좋지 않게 헤어졌기에 그는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바람을 피웠고 원해서 헤어졌으면서 말이죠. 그는 여성에게 정리를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며 고물상으로 유인해 살해했습니다. 이 뒤로 그는 자기가 불행해지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3명을 더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그는 원래 목적이었던 주더칭의 집으로 갔습니다. 원래 바로 그녀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따뜻하게 맞이하는 바람에 망설였던 그는 저녁 10시 무렵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 이제 가라는 그녀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살해했고 그 소란에 깨어나 울었던 다른 방에 있는 그녀의 손주까지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우한으로 도망쳤던 그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 브로커와 함께 사진관에 갔고 이 때문에 꼬리가 잡히며 체포된 것이었죠. 2009년 2월 27일에 그는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해 4월 16일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자신이 자초한 일임에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최악의 선택을 했던 슌전린.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